2024년 9월 25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9월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고 뒷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9월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0 상승, S&P 500이 0.25, 나스닥이 0.56% 상승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흔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표현에 따르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쓰리 다운 표현을 좀 해보자면, 제가 며칠 전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 썸네일에도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의 속도감에 따라 투자자들은 헷갈려 합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이거 경제 지표 안 좋은데 이거 또 금리를 인하해야 될 텐데 25bp 해야 돼? 50bp 해야 돼? 11월 달에 해야 돼? 12월 달에도 해야 돼? 아니면 내년에도 해야 돼? 이렇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속도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9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7월 달 경제 지표, 8월 달 경제 지표가 대부분 발표되잖아요. 물론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당월 9월 달 경제 지표도 발표됩니다. 즉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 경제 지표라는 녀석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속도감이 증시에 느리게 반영될 수 있고, 거기에 9월 달에 7월 달 경제 지표 같은 거 반영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9월 말을 살고 있는데 무슨 얼어 죽으려면 7월 타령을,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각각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속도감으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자, 증시에 지금 확실한 모멘텀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돌아보면 9월 초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다. 즉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9월 초에 발표된 8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였고요. 그런데 그때 경기 침체 이슈는 8월 초 경기 침체 이슈보다는 좀 만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위기는 50bp 금리 인하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분위기로 몰고 갔는데, 월가에서는 아니야. 야, 지금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고 지금 미국 경제는 연착륙인데 9월 달에 연준이 50bp를 인하한다면 도대체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50bp씩 인하를 해야 돼? 오히려 이렇게 더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50bp 말고 25bp를 하렴 하고 시장에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연준 위원들이 짜잔 나와서 나는 50bp 인하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9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제가 FOMC 9월 달 회의가 있기 전에 미쓰리는 50bp 금리 인하를 예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 50bp 금리 인하가 진행된 다음에 주식시장은 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속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9월 달 50bp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주식시장이 맨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야, 금리 인하가 나쁜 건 아니잖아 하면서 다시 상승 분위기로 가닥을 잡아갔어요. 자, 지금 뉴욕 증시는 어떤 분위기냐면, 제가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세상 복잡한 계산기를 두들기게 만들게끔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날 9월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는 바로 9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9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주식시장 같은 거 반영돼서 좀 잘 나오지 않을까요?
잘 나오면 이거 또 막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괜히 50bp 인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려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9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요. 8월달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상향 조정한 상태인 105.6에서 9월달은 98.7로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103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98.7이라는 성적표를 내놓았고요. 이 98.7, 즉 이 낙폭에 관련돼서는 2021년 8월 이후 최고의 낙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12월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이 5.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미쓰리가 일요일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각각 경제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도감에 따라서 막 헷갈려 할 거라는 거가 지금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왜 안 나왔어? 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다면 9월 초에 8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했고 그때 또다시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최고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건가 보네. 그럼 금리 인하 더 해야겠네. 그리고 이거 50bp 금리 인하 해서 이거 쉽지 않겠네. 더 해야겠네. 이런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되지 않겠니?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리고 반대로 12개월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이 5.2%가 나오면서 이거 인플레이션 걱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할 겁니다. 제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소비자 신뢰 지수 못 나왔고 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경제 지표들이 각자의 속도감에 따라 굉장히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8월 달 개인 소비 지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또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나쁜 거 보면 오히려 또 개인 소비 지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개인 소비 지출 못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해 라는 분위기로 몰고 갈 거고요. 그렇게 또 10월 초가 되면 9월 달 고용 지표를 또 확인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8월 개인 소비 지출이 부진하게 나왔을 때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해.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가 6월달, 7월달까지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5월달부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여러분 미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5월달과 2024년 5월달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미쳤다. 그냥 오직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기대감으로만 끌고 올라갔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식시장은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멍 때리고 있는? 흔히 뭐 벙찐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막 흥분한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건 뭐지? 하는 듯한 분위기가 전 주식시장에서 느껴집니다. 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외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에 있어서 한때는 하늘만이 허락한 최고의 사랑이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허무한 거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것처럼 올해 주식시장을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막 흥분한 상태에서 왔는데 지금 2024년 9월달 딱 봤는데 뭔가 공허해요. 금리 인하 물론 하긴 했지만
작년 연말에 생각했던 만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50bp 금리 인하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인하해야 될 만큼 안 좋아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엔비디아 기대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투자자들은 약간 벙찐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이거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심리와 경제지표 안 좋네. 금리 인하 더 해야 되는데 과연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연착륙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50bp 금리를 인하한 상태에서 또 부진한 경제지표가 나오면 얼마나 미국 경제는 내가 몰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 좋은 걸까? 이런 걱정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1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 확률 62.3%, 25bp 인하 확률 37.7%.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다 의미 없습니다. 11월 FOMC 회의에서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혹은 동결할 것이냐는 10월 달 하순 정도 돼야지만 대략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 동안은 소비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 고용지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물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뭐 50bp 인하 확률이냐, 25bp 인하 확률이냐 다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며 자, 남은 시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국내 증시는 그렇게 자주 언급은 해드리지 않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2300에서 뭐 한 7, 800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사실 저는 2800도 얘기하지 않았죠. 제가 얘기했던 건 이런 거였죠.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2년 10월 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사태, 즉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23년 증시를 전망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 깬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물며 새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 2,300포인트 막 그쯤 돼서 외국인들이 쫙 매수를 할 거고 그 매수가 좀 어느 정도 끝나면 기관들이 참 매수를 할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 쭉 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흥분하는 바람에 막판에 2,600에서 개인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올해 초인가요? 2024년도 미쓰리가 돈을 좀 벌 줄 알았는데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소중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으로 매매에 집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코스피 지수로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미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2,400에서 뭐 2,500 좀 더 넓게 한 2,600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약간 지루하게 좀 움직일 것이다. 200포인트라는 코스피 밴드의 움직임은 사실 뭐 그렇게 지루한 범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낙 3,000포인트를 맞받고 그리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그 200포인트의 지루한 증시가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진부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월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미쓰리는 뭐 나쁘지 않다.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휘둘리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얼마를 샀니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수는 잡아두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어설프게 외국인들이 휘둘리는 장보다는 선수들이 매매하는 장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최근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떠나고 있는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제 뭐 밸류업 프로그램 뭐 어쩌고 지수가 발표됐는데 뭐 어제 잠깐 뭐 많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막판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 없고요.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따위 뭐 무슨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조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에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예상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수요일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기관들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기관들의 역할은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끄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수를 이끌려면은 지금 다우지수 S&P 같은 경우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데 진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고 기관들이 증시를 이끌려면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최소한 2,900포인트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기관들은 외국인보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지 못하고 그냥 지수를 방어할 정도만 유지해 줍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요. 방향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런 장에서 외인들은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10월달 증시 전망을 내놓을 텐데 아마 지금보다는 코스피 전망치를 조금 상향 조정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조심하십시오. 한번 밀어낼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훅 밀어내요 그러면 미쓰리가 훅 밀어낸다라는 그 코스피가 과연 바닥에 어디까지야 또 물어보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수에 상관없이 기관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하면 그 매수세를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시 그 기관들을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최근 저는 이제 개별 종목들 많이 보잖아요. 종목들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의 입질이 질금질금 나타납니다. 전 근데 솔직한 말씀으로 그게 진짜 외국인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게 계좌를 만드는 걸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놨고 올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수치를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뭐 얼마 늘었다, 꽤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개별 종목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실체가 진짜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은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일지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약간 그런 인위적인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키고 있고 전체 주식시장은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지금 시장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위로 확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아래로 한번 훅 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게 마치 8월 초, 9월 초처럼 10월 초에 고용지표 보고 그럴지. 근데 그러기엔요. 10월 초에 만약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8월은 경기 침체 때문에 걱정했지만 기간 조정으로 끌고 갔고 9월 달은 경기 침체 걱정했지만 금리 인하 50bp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 와 금리 인하를 더 해야겠다 좋구나 라고 할지 그래서 위로 올릴지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지금 되게 어려운 장이거든요. 아니면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마치 8월달 9월달 초처럼 또다시 금리 인하와는 상관없이 아이고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훅 한번 가격 조정을 주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하나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전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그렇게 여러분 10월 초에요. 뭐 8월 초와 9월 초처럼 그렇게 똑같은 패턴이 나타날 겁니다. 저를 믿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개별 종목은 외국인
들의 매수가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고요. 지수는 종목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 막말로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제가 선수들이 노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수들이 검은 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종목들의 움직임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로는 외국인들은 계속 떠났는데 기관들이 버티고 있는 장입니다. 요럴 때는요, 한번 물갈이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마 물갈이 할 거예요. 그게 10월 초가 될지 10월 중순이 될지, 아니면 만약에 미쓰리 예상대로 고용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면 땡큐인데,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나온다면 또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너저분하겠다고 해야 되나요? 너저분하게 했습니다. 예, 죄송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목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외국인들이 딱 그 매수 상위, 매수원에 딱 잡혀서 마치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사니까 괜찮을 거야처럼 종목들은 개별 종목은 지키고 있고, 전체적인 종목은 이번 주 윈도우 드레싱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들이 바치고 외국인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뜻 봤을 때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 더 하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에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증권사들은 10월달 코스피 예상 밴드를 좀 올려놓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물갈이 한번 훅 하게 될 때가 올 테니까 절대 흥분하지 마셔야 된다.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 늘 그렇듯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질적으로 저질장입니다.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밸류어 프로그램,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제가 주례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600포인트 올라와 있는 거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8월 달에 200포인트 훅 밀어내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어쨌든 뭐 푹 빠져도 그래 봤자 뭐 한 2500, 2400 정도까지 보고 있고, 이런 분위기 2400에서 2600까지 가는 분위기가 연말까지 쭉 갈 거라는 걸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나 혹은 시황 보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약간 중구난방스러웠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뭔가 되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어차피 이런 얘기는 내일이든 모레든 뭐 다음 주든 계속 하겠죠. 왜냐? 미쓰리는 웬만하면 시황관을 바꾸지 않으니까. 자,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 준비도 할 수 있고 돈다방 미쓰리도 할 수 있으면 돈다방 미쓰리 녹음할 거고요. 만약에 요즘 하도 김건희가 사고를 많이 친 게 드러나니까 그게 할 게 많다 그러면 수요일 뉴욕 증시는 금요일 날 목요일 뉴욕 증시와 같이 점검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내일 방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